안녕하세요. 부동산 전문 로펌 법무법인 연린의 대표 정충진 변호사입니다. 오늘도 행꿈사 TV 진행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여러분들이 되게 궁금해하시는 3기 신도시와 일산 부동산 시장 전망입니다. 지금 많은 전문가분들이 거의 한 90% 이상은 이 3기 신도시, 특히나 이제 이 창릉 신도시 지정 때문에 일산 그 부동산 시장이 앞으로 폭망할 것이다 라는 전망들이 지금 많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 것인지 한번 분석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창릉동의 모습인데요. 펜을 한번 꺼내볼까요? 여기가 이제 지축역, 여기가 삼송역, 여기가 원흥역. 그래서 지축지구가 공공택지지구가 이렇게 형성이 돼 있고, 삼송도 이 정도 형성돼 있고, 원흥 쪽도 이렇게 아래쪽으로 이렇게 형성이 돼 있죠. 그 상황에서 이 정도 그 이외의 지역들, 이 정도 지역이 이제 창릉 신도시로 지정된 택지지구입니다. 좀 더 좀 넓게 좀 보시게 되면 여기가 이제 이 주황색 선이 3호선 라인이고요. 이게 이제 경의선 라인입니다. 요 진한 하늘색 선이요. 그래서 이 화전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요 정도 부분들, 이게 이제 창릉 신도시로 지정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이쪽 부분들은 기존에 이제 고양, 원흥, 삼송의 택지 개발 지구들이죠. 그래서 이 사진 하나 딱 보셨을 때에는 여기는 이제 능곡 재정 및 촉진지구 개발 한참 진행되는 지역들이고요. 여기는 향동지구고 여기는 덕은지구입니다.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게 지금 창릉 신도시가 굉장히 대규모로 개발되고 함으로써 이제 마지막 그 덕양구의 개발에 방점을 찍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 번쯤은 여러분들은 해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예전에는 이 3호선 라인 따라가지고 지축역, 삼송역, 원흥역 요 라인이 개발되기 전에는 완전히 논바닥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개발이 됨으로써 여기 이제 그리고 또 나머지 밑 아래쪽으로는 창릉 신도시가 개발의 방점을 찍음으로써 덕양구 전체가 또 덕양구를 넘어서가지고 고양시 전체가 이제는 개발이 거의 완료가 돼가는 모습이구나. 이런 모습들 그렇게 되면 고양시 전체가 가치가 상승할 수 있겠구나. 이런 느낌들을 한 번쯤은 가져보실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그 여기 요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이번에 창릉 신도시로 개발될 지역들인데 요 검정색 라인은 창릉 신도시를 관통할 지하철입니다. 고양선이라고 이제 불리는 지하철역인데 고양시청부터 해가지고 6호선 라인에 있는 이 세전역까지 진행이 되죠. 그래서 요 A 지역에는 도시 숲을 조성을 하겠다. 라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요 B 라인에는 호수공원, 일산의 이제 그 대표적인 자랑거리인 이 호수공원까지도 진행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해서 굉장히 좀 살기 좋아 보이는. 게다가 이제 그 가용 면적이 41만 평인데 가용 면적의 40%, 약 40%를 자정용지로 조성하겠다. 이제 판교 테크노밸리의 2.7배랍니다. 그리고 약 100만 평 가까이를 공원과 녹지, 호수공원으로 조성하겠다. 이게 창릉 신도시의 개요이죠. 굉장히 멋지게 지어질 것 같습니다. 청사진만으로는요. 그리고 요 황토색이 창릉 신도시인데 이게 이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의 창릉 신도시를 관통하는 고양선. 이게 이제 6호선입니다. 6호선에서 여의도까지 이어지는 이제 서부선이 또 이제 경전철로 개발이 되지 않습니까? 그게 이어지게 되면 실제로 이제 고양시에서 여의도까지도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닌 심리적으로나 물리적으로나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GTX와 서부선을 연계하고 그다음에 광역도로를 신설을 하고 그다음에 BRT 그 급행버스죠. 간선 급행버스라고 하죠. BRT 및 간선도로를 입체화 시켜가지고 교통의 체계를 확실하게 이제 변형을 시켜주겠다. 그래서 교통에 불편 없이 입주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런 청사진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이는 이런 창릉 신도시 때문에 기존에 있는 일산 신도시, 일기 신도시, 쇠락해가는 일산 신도시가 굉장히 큰 타격을 받지 않겠는가라고도 생각하고 있습니다만은 일산 신도시의 실거주 가치와 미래 가치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한번 검토를 해보고 나서 과연 그런 결론을 내릴 수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산 신도시 여러분이 가장 잘 아는 개발 호재는 뭐죠? 바로 GTX A 노선입니다. 파주 운정부터 해가지고 동탄까지 이어지는 GTX A 노선인데 일산에는 이 킨텍스역이 생기죠.
그다음에 고양시 자체에는 또 대곡역이 하나 생기고, 그다음에 은평구 쪽으로 해서 연신내역이 생기고, 그다음에 이제 서울역에서 이제 다양하게 그 도심 접근성, 그러니까 그 도심의 중심지 접근성을 노려볼 수 있겠죠. 그리고 삼성, 강남 접근성도 굉장히 좋아지는, 서울역까지 14분, 삼성역까지, 강남까지 20분 이내. 이 정도라고 한다면 굉장히 획기적인 교통수단이 될 것이다. 이게 과연 일산 신도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한 번도 가본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은, 영국의 이제 크로스레일이라고 하죠. 선험적인 그런 그 전례를 봤을 때에는 일산이 굉장히 크게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는 이게 이제 일산 신도시의 전반적인 모습인데요. 모습인데, 여기가 이제 그 유명한 호수공원이죠. 한번 가보시면 호수공원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매력적인지 느껴보실 텐데요. 그리고 이제 요 주황색 선이 대화역, 주염역, 그 다음에 좀 내려가면 이제 마두역이 있겠죠. 정발산역도 근처에 있겠고요. 이렇게 이제 3호선이 있는데, 3호선 안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킨텍스 1전 시장이 지금 있고, 2전 시장, 3전 시장까지도 이제 개발을 하겠다라고 하고, 가장 주요한 일산 테크노밸리가 이제 아래쪽에 포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한류월드, 이 K컬처밸리라고 하죠. 지금 CJ에서 야심차게 고양시와 경기도의 지원을 받아가면서 진행하고 있는 한류월드가 여기 있고요. 그다음에 방송 영상밸리가 또 따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장항 그 공공택지지구인데, 고양 청년 스마트타운으로 개발을 하겠다. 이런 식의 이제 다양한 호재들이 일산에 있죠. 이게 이제 좀 더 나름대로 이제 정교하게 분석을 해놓은 부분들인데, 요 파란색 선은 수도권 순환선, 인천 지하철 2호선과 연계되는 수도권 순환선이고, 그 붉은 선은 GTX A 노선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굉장히 밀도 있게 개발을 하겠구나, 이런 느낌을 주고 있죠. 그래서 판교 테크노밸리와 일산 테크노밸리를 한번 비교를 해보면, 개발 면적이 일산 테크노밸리가 판교 테크노밸리보다 큽니다. 그리고 입주 기업 수도 약 1,900개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물론 이제 추정대로 진행이 돼야만 되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청사진은 판교 테크노밸리보다 규모가 크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요 아래쪽이 아까 이제 말씀드린 일산 신도시인데, 일산 신도시 바로 옆에는 녹색으로 보시다시피 절대 농지, 굉장히 평평한 땅으로 이루어진 무슨 뭐 김제 그런 만경평야 같은 굉장히 넓은 농지, 절대 농지가 이렇게 포진되어 있습니다. 이 농지들이 굉장히 값이 싸기 때문에 일산의 집값을 떨어뜨리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절대 농지를 남북한의 그런 관계의 진척에 따라서 이쪽을 평화통일 경제특구로 지정하겠다. 그래서 큰 산업단지를 유치하겠다라는 그런 계획들을 지금 고양시 차원에서 세워놓고 있는 상황들이죠.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일산의 호재들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좀 해봤는데, 그럼 꼼꼼하게 향후 일산 부동산을 약세로 전망하는 많은 전문가들이 이제 거의 90% 이상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한번 볼까요? 첫 번째로는 서울 접근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3호선을 타고 강남까지 가려면 거의 지하철로 1시간 이상이 소요된다. 이 부분들. 그리고 주변에 이제 직장이 많지 않아서 전형적인 배드타운의 성격을 갖고 있는 신도시가 됐다. 그래서 직주 근접성이 굉장히 약하다는 거겠죠. 이게 과거에 이제 분당과 쌍벽을 이뤘던 일산 신도시가 지금 약세를 보이는 이유이고, 앞으로도 약세를 보일 이유이다. 이렇게들 판단들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1992년도에 이제 입주를 시작해서 이제 거의 30년이 가까이 되고 있죠. 그래서 도시의 쇠락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이것도 약세를 전망하는 이유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위쪽으로 운정신도시 3지구가 남아 있는데, 거의 이제 3만 세대 이상이 분양을 앞두고 있고, 아래쪽으로는 또 이번에 창릉 신도시가 지정되면서 3만 8천 세대가 또 이제 신규로 입주하니까, 이런 것들이 일산의 수요들을 빨아들일 것이다. 이 빨대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런 식의 전망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창릉 신도시가 기존에 이제 그 다른 신도시와 틀리게 굉장히 신속하게 개발하겠다라는 게 지금 정부의 의지죠. 그래서 고양선 같은 경우 창릉 신도시의 핵심 교통 개발 계획인 고양선이 예비타능성을 면제를 해서 일단은 뭐 교통 분담금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국책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예타를 통과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예타가 이제 면제되는 상황,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한 2, 3년 정도는 빨리 진행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고, 그다음에 대부분들 용지가 그 택지지구 내 용지가 그린벨트가 97%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원주민들의 그런 그 협의들, 보상 협의들이 굉장히 빠르게 진척될 수 있다. 이런 부분들도 이제 그 창릉 신도시가 신속하게 개발되는
창릉 신도시가 신속히 개발되게 되면 일산 신도시의 수요들을 빨아들이는 효과에 의해서 일산 신도시는 타격이 크겠다. 이렇게 예상들 하는 거죠. 그리고 일산이나 운정, 파주 운정 같은 경우에는 남북 간의 관계에 따라서 영향을 좀 받는 편인데, 그래서 남북 관계가 지금 지지부진하다. 얼마 전에도 또 미사일을 또 쐈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리고 이제 북미 협상이 결렬 혹은 장기화되면서 이제 일산도 또 약세를 또 보일 것이다. 이런 느낌들입니다. 그래서 일산 부동산 약세 전망 이유는 이건데, 자, 그러면 일산 부동산 시장의 전망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약세로 전망하는 그런 부분들은 일산에 대한 깊이 있는 공부가 결여된 그런 판단일 가능성이 크다.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일산에는 지금 무수히 많은 중단기적인 개발 호재가 있다. 앞에서 잠깐 살피는 그런 호재들 있지 않습니까? 뭐 테크노밸리부터 해가지고 GTX A 노선, 그다음에 뭐 영상밸리, 뭐 이컬처밸리 이런 다양한 개발 호재들이 있다는 부분들을 간과를 했다.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일산에 이제 가보셔서 살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 저도 일산에 살았었거든요. 살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일산의 학군 정말 좋죠. 중학교 학군에는 오마중학교, 신일중학교, 경기도권 내에서도 최상위를 달리고 있는 학군이 있고, 과거에 이제 그 고등학교 학군으로는 쓰리백이라고 하죠. 백마, 백석, 백신인가요? 이 쓰리백 학군들이 지금 부활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뭐 백화점이나 이런 것들 뭐 롯데백화점부터 해서 코스트코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좀 많은 편의시설들이 갖춰져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백병원부터 해가지고 국립암센터 같은 병원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아름다운 호수공원 이런 것들에서 한번 살아보신 분들은 실거주효과가 굉장히 가치가 탁월하다는 부분들을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세락화되고 도시가 이제 세락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은 그 부분들도 다음에서 살펴볼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만회가 될 것이다. 이런 부분들을 본다고 치면 이 실거주 가치가 탁월하다는 부분들은 살아본 분들만이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인 것이다. 그리고 이제 일산의 약세로 보여지는 약세를 전망할 때 가장 중요한 요인인 서울 접근성. 당연히 이제 GTX A 노선이 2023년 물론 이제 좀 더 늘어지게 되면 2024년, 2025년까지 가겠습니다만은 그래도 GTX A 노선의 착공과 준공과 더불어 가지고 굉장히 서울 접근성이 좋아질 것이다. 그리고 직주 근접성은 테크노밸리, 영상밸리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킨텍스의 전시장, 다양한 중소규모의 개발 호재들로 인해서 직주 근접 효과는 굉장히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일산 부동산 시장의 구조적인 약세로 보였던 서울 접근성, 그다음에 직주 근접성들이 이제 해소가 되는 그런 상황들이 되겠죠. 물론 직주 근접성이 강해진다고 한다면 서울 접근성은 상대적으로 불필요해지겠죠. 그렇습니다만은 GTX A 노선의 가장 그런 혜택을 크게 받을 수 있는 일산 신도시의 그런 여파들을 무시할 수는 절대로 없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아까 잠깐 보신 방대한 그런 농지들 있지 않습니까? JDS 지구라고 하는데 되게 멋있죠 말이. JDS 장항동, 대화동, 송산동, 송포동의 약자입니다. 머리글 잘 따가지고 JDS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그 방대한 미개발지가 있는데 이것들을 만약에 이제 주거지 용도로 개발을 하게 되면은 기존에 또 이제 그 공급이 몰리니까 나름대로 일산의 그 주택 시장에 영향을 미치겠습니다만은 이 방대한 미개발지 굉장히 평지거든요. 가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평지입니다. 이 광대한 미개발지를 평화통일 경제 특구로 조성해가지고 산업단지, 대단히 산업단지 같은 걸 유치해서 평화통일의 전초기지로 삼겠다, 경제특구로 삼겠다 라고 하는 보관을 지금 갖고 있거든요. 일산 고양시 자체 내에서요. 그래서 고양시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국토부 장관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그 일산 서구에 서구를 지역구로 하는 국회의원입니다. 그래서 그 2015년 제 기억이 맞다면 2015년에 이 평화통일 경제특구로 지정해달라 JDS를 라는 법안을 일단은 제출을 해놓은 상태죠. 그런데 아직까지는 이제 그 북한과의 관계가 돈독하지 못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좀 불안한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통과하고 있지 못합니다만은 만에 하나 북한의 관계가 좋아지게 된다고 치면 이 JDS 지구가 평화통일 경제 특구로 지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만큼 부지가 방대하고 개발 여력도 남아 있고 평지에다가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일산 신도시와 더불어서요. 그리고 이제 그 장기적으로 이제 30년 가까이 돼가는 도시의 쇠락화되는 그런 모습들이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을 통한 도시 재생을 통해 가지고 쇠락계에서 다시 청년기로 재탄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거죠. 지금 장성마을 쪽에서 대화동 인근에 있는 장성마을 쪽에 있는 아파트가 리모델링을 이제 시범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동의를 받고 있는데 지금 50%를 넘어섰다는 소식을 최근에 이제 듣게 됐고요. 그리고 고양시 차원에서도 리모델링 대상 지역들을 선정을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분당처럼 밀어주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재건축보다는 리모델링 쪽으로 선회를 해서 대대적인 그런 리모델링 바람이 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되면은 쇠락기 낡아가는 아파트가 다시금 청년기로 재탄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곡과 연결 이거는 뭘로 연결되죠? 그렇습니다. 바로 일산 바로 아래쪽에 있는 대곡 쪽에 이제 대곡 소사선이 2021년에 개통이 되죠. 그러면 대곡 소사선을 통해서 마곡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진다는 거. 그리고 상암 DNC도 지금 영상 미디어 센터들이 지금 몰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산 신도시도 테크노밸리나 방송 영상밸리들이 대부분들이 이제 영상밸리, 영상 미디어 단지를 특화시키는 그래서 상암 DNC랑 충분히 연계를 통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그러니까 마곡과 상암 DNC 연계를 통해서 서부권 경제의 중심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일산은요. 그런 부분들로 판단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평화통일 무드 앞으로 이제 북한도 예전과 틀리게 그렇죠. 나름대로 이제 경제를 살려야 되는 그런 그 패러다임 때문에 함부로 이제 막 그 예전처럼 그 진보 정권이 들어섰을 때에는 나아지다가 북한과의 관계가 나아지다가 또 진보 정권이 물러나면 또 이렇게 악화되고 이런 게 아니라 서서히 이제 평화통일 무드가 갈수록 진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건 이제 제가 이제 그동안에 방송 속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평화통일 무드와 더불어 가지고 파주나 일산 쪽이 다양한 개발 압력을 받을 것이다. 이런 부분들도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고양시 전체 개발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들은 창릉 신도시부터 해가지고 고양시 전체가 아까 다 개발돼간다. 뭐 농지들 대부분들 3호선 라인 따라가지고 지축, 원흥, 삼성까지 다 개발되고 창릉 신도시가 방점을 찍게 되면 고양시 전체의 개발이 되게 되면 끊김없이 개발이 된다는 거죠. 단절 없이. 그렇게 되면 뭉뚱그려가지고 고양시 전체의 가치가 상승이 되면 그렇게 되면 일산의 가치가 더욱더 상승할 수 있다. 일산이 기존의 개발지보다 나름대로 이제 가치가 좀 떨어진다라고 한다면 모르겠습니다만은 일산이 오히려 이제 앞으로 중심지가 된다고 치면은 이 배후지들의 그런 그 가치가 상승함으로써 일산의 가치는 더욱더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일산은 고양시의 독립된 마치 섬 같은 경제 문화의 중심지로 부상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경제 중심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부권의 이제 경제 중심지가 될 수 있는 가능성들을 고려해 보시면 되겠고요. 문화의 중심지는 그 킨텍스 전시장 과 이제 그 이컬처밸리 한류월드라고 하죠. 그런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문화의 중심지로 부상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아까 보신 그리고 평화통일 무드와 더불어서 통일경제특구로 만약에 지정된다고 한다 그러면 지금 이제 과밀 억제권역으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일산 그 서구 쪽이요. 그런데 서구 옆쪽에 있는 그 JDS 지구가 이 통일경제특구로 지정되게 되면은 대단히 산업단지를 유치할 수 있게 되고 이렇게 되게 되면은 집주 근접의 효과가 굉장히 커지게 되겠죠. 일산 신도시가 가보시면 생각보다 그렇게 막 방대하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컴팩트하게 짜여져 있는데 그 컴팩트하게 짜여져 있는 거기에 테크노밸리부터 해가지고 JDSA 이 개발 통해 가지고 산업단지들이 대거 들어오게 되면 가장 크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당연히 일산 신도시겠죠. 그래서 많은 그 언론 기사나 아니면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일본의 다마 신도시와 같은 꼴이 날 것이다. 일산이요. 이렇게 봅니다만은 제가 바라볼 때는 전혀 가능성이 낮다. 신도시 공동화 가능성은 매우 낮다. 그냥 낮은 것도 아니고 굉장히 낮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우스갯소리로 지금 아까 그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일산 서구를 지역구라는 국회의원이라고 했죠. 지금 자기의 이제 지역구에 칼을 꽂았다. 뭐 이렇게 이제 비판들이 많고 집단적으로 이제 움직임이 많고 다음에 이제 선거에 나오면 당선될 그 가능성은 생각도 마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민심들이 지금 들끓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을 국토부 장관께서 몰랐을까요? 그럼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창릉 신도시를 지정한 거 자기의 지역구가 망가질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지정하지 않았을 겁니다. 국토부 장관의 입김이 굉장히 세다는 부분들은 예전에 이제 그거 뭐죠? 잠실 쪽 거기 그 뭐죠? 현대 그쪽 생각이 잘 안 나요. 용어 생각이 안 나는데 그쪽 개발을 할 때에도 국토부 장관의 반대로 인해서 좀 지연되다가 결국은 성사가 됐습니다만은 굉장히 입김이 센데도 불구하고 반대를 하지 않고 했다는 부분들은 일산 자체가 독립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여러분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기존의 것들 분석을 해보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느껴지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일상과 운정에서 집단적인 그 움직임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기존에 있는 그런 개발 호재들을 굉장히 많은 개발 호재들을 빠르게 발현시킬 수 있는 예, 그런 원동력이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오히려 예, 지금의 이런 들끓는 민심들이 예, 생각보다는 예, 그 김현미 장관 혹은 예, 고양시 쪽을 압박을 해서 생각보다 빨리 진행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3기 신도시 발표로 인해서 단기적으로 당연히 투자 심리가 위축되는 거 예, 많은 분들이 이제 일산은 폭망했다고 생각을 할 테니까요. 그렇지만 이런 개발 호재들 부분들이 중장기적인 개발 호재들이 발현과 더불어 가지고 일산 신도시는 1기 신도시 대표주였던 과거의 위상을 회복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예.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는 네이버 카페 행복한 부자를 꿈꾸는 사람들 카페지기 정준일 변호사였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더 좋은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